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금과 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너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 더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기조까지 보이고 있는 이 경제 흐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화폐에만 계속 현재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눈이 쏠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 비트코인 역시도 사람들이 계속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스멀스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금과 은이죠. 여러분들은 이 인위적인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희한하게도 가장 값어치 있는 가치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언론이나 금융가, 경제학자들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치를 망각시키게 만들어요. 바로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진정한 가치로 남는 것이 바로 실물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현재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미국이 무조건 종이화폐 딱지처럼 찍어내는 것들로 경제 지표를 잡는 것인가?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놀이를 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들이 그걸 챙겨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금과 은이라는 겁니다. 금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여러분들은 금으로 돈을 벌지는 못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얘네들이 여러분들에게 금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급등한단다. 가상화폐 급등한단다. 부동산 무조건 돈 번다. 여러분들 돈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돈이 쓰잘데기 없는 데 들어가고 있을 때 슬슬 실물가치, 진정한 실물가치를 긁어 모은 거죠. 여러분들, 자본주의라는 게요, 사실상 진정으로 한정된 실물 가치를, 그 신용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 가치를 충분히 신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화폐죠. 하지만 미국이 화폐를 찍어냈을 경우 어땠습니까? 야, 잠깐만, 우리 집 누렁이가 개밥이 없다. 야, 가가지고 저기 프린터로 한 3장 찍어가지고 저기 가서 개밥 사라. 야, 오늘 돼지고기 먹어야 되는데, 야,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야, 가서 찍어와. 빨리 찍어. 저기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빨리 돼지고기 사와. 이게 무슨 기축통화입니까? 여러분들. 예? 미국이 금이 8,000톤이 있다는 말은 있지만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포트녹스예요? 금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정보는 더 이상 청기 누설도 아니죠. 미국은 금 본위제를 포기한 순간부터 이미 달러를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찍어내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글로벌 경제를 개판으로 만든 원인도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집 개밥 없으니까 가서 복사해와. 삼겹살 먹어야 되니까 저 프린터로 복사해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종이를 그 돈을 복사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걸 돈으로 보겠습니까? 자기들도 돈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만 돈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돈으로 보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실물가치, 즉 금과 은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의 자본력이 화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폐는 그 나라에서 찍어내고 있는 하나의 권력과 힘일 뿐이죠. 그게 뒷받침되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그런 식으로 찍어내는 화폐는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희석된 오물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가질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게 진정한 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자원으로 필수적인 가치라면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과 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특히 인터넷이나 뉴스, 온라인에 단순하게 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화폐를 매우 민감한 경제 지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정이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해야 될 진짜
근본의 가치,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는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치열했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금융 상황들이 계속 터져나왔죠. 그뿐만이 아니라 미중 갈등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관세 무역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과 미국 얘네들 싸움에 얘네들은 전혀 손해보고 있지 않다.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들 우리나라같이 힘없는 나라들의 새우 등이 퍽퍽 터져나가고 있고 그 새우의 살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것들이 바로 미국과 중국이다. 얘네들은 더 살이 쪄가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거의 죽을 마실 겁니다. 왜냐? 트럼프의 재집권도 견제를 해야 되고 중국에 대한 금융 전쟁의 공세도 바짝 조여야 되고 도대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없습니다. 현재 바이든. 뭐 이대로 대통령 나 안 해! 이러고 싶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외부적으로 관세 무역의 전쟁을 벌리면서 현재 압박하기에는 바이든 정부의 힘이 딸리고 있다.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게 왜 불안한 형국이냐면 중국이 과거 1대1로 사업에서 신나게 위안화를 뿌려댔고 위안화를 그 나라를 통해서 거의 뭐 자기들만의 기축통화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엉성하게나마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안화의 돈에 의해서 납치가 된 나라들이 있죠. 어쨌든 그게 다 모두 빚이니까. 그 가치를 이용해서 중국이 어떻게든 부동산과 지방 정부 부채를 또다시 빚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버틸 겁니다. 왜냐? 미국의 패권이 약해진 틈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1대1로의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다시 손을 잡고 무역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기회를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기자본들도요. 뭐 중국 못 믿겠다. 중국 경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척 하지만 이 글로벌 투기자본들이 어마어마하게 1대1로 사업에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중국을 막 어쩔 수 없이 비난을 합니다. 뭐 주위에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중국 화이팅. 중국 넌 할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대1로 사업에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한 미국이 어떻게 이 포지션의 텐션을 늦추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다시 크게 성장할 확률이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과거에 1대1로 사업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 이유는 그 실크로드 때문인데 과거의 실크로드는 여러 나라의 어떤 무역을 위해서 육로의 무역을 위해서 탄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생기는 중국의 실크로드는 바로 여러 가지의 반도체 장비들을 유럽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실크로드의 무역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들 것입니다. 물론 그 실크로드 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대만이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 한 가지 변수가 더 생겨났었죠.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게 일어나면 바이든은 대가리가 너무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 바로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 시위, 이란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 세력의 마스터 플랜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기축통화 세력의 마스터 플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더 급진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 즉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 자본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증거로 현재 금 현물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은 결국
달러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는데? 우리 이제 진짜 가치의 금을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더 확산이 돼서 은 현물 시장까지 번지게 된다면 이제 더 많은 대중들이 이 추악한 거짓의 달러 기축통화의 현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무엇보다 이 추악한 기축통화의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JP모건과 그의 세력들이죠. 더 이상 은시장 조작이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화폐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놈들이 경제를 조작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금과 은으로 얘들은 세계의 경제를 조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달러의 거짓을 알아차린 나라들이 금과 은을 사모으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축통화라는 개념의 가치가 퇴색되어 버릴 수 있는 위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트로달러, 지난 50년간 호황을 누렸죠. 미국이 이 페트로달러로 인해서, 이 거짓 달러로 인해서 자신들의 경제를 마음껏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왜곡된 부채로 이들은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달러의 거짓을, 그리고 달러의 가스라이팅을 다시 한번 미국이 재건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경제가, 미국의 새로운 꽃은 이제 시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 즉 바이든이 중국의 견제를 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장악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미국의 압박에 벗어나기 위해서 자의반, 타의반 현재 금을 엄청나게 모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 미국의 이 근본이제 탈피로 인해서 달러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근본이제 탈피가 큰 기회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 장점이 엄청난 단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금과 은 시장을 리드하고 있었던 세력, 즉 JP모건의 세력이 더 이상 그 통제가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은시장에서 11년 만에 저항선이 뚫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의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과연 미국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의 보유량이 사실인가? 그리고 또 하나, 세계 각국이 더 이상 달러를 불신한 나머지 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제가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뭐 잘 나가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뭐 소프트 랜딩, 골디락스, 뭐 이렇게 미국의 경제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 다른 나라들은 막 의심을 하고 있고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거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점점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뉴스만 미국을 졸라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거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대는 여러분들 그리고 격동기, 즉 변혁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현재 변해가고 있어요. 뭐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의 기후도 변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가 다 새로운 변혁기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미국만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현물 시장에서부터 이 변화가 현재 흘러나오고 있다. 이것은 기축통화의 세력의 치명적인 현재 정보로,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절대 이건 미국에서 드러나고 싶지 않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뉴스나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말을 해줘야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또 뭐 미국 또 시장에 투자하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주식에 투자하고, 야, 삼성이 미국에 반도체 세웠단다. 야, 그럼 나도 빨리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지.
이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미국이 뭐 망한다 이건 아닌데 약간 흘러가고 있는 징조가 좋지 않다. 뭐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봤을 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꼭꼭 감추고 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일단 이 부분은 알고 우리가 뭐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 중국이 18개월째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누적 보유량만 해도 2264톤이죠. 이것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인민은행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금 매입을 확대하고 있는 그 시점부터 금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이 상황이 미국한테는 매우 답답한 문제죠. 중국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려면 중국이 반도체 만든다고 지랄을 하고, 그렇다고 중국을 옥죄이자니 자신들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교류가 끊겨버리고 거기에 덩달아 러시아까지 꽉 막혀버리고 적대국으로 되어버렸고, 자,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동안 흥청망청 신나게 썼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일을 해야죠. 그래서 미국이 현재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경제 체질을 변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쌍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빼앗긴 상황이 오고 있는 거고요. 어찌 되었든 세계금협회에 따르자면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의 1분기 금 매입 규모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중국 등의 금 매입 러시는 꾸준히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중국 때문이죠. 여담으로 금과 비슷한 김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 때문에 김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을 일본에 몽땅 팔아버려가지고 김이 없어서 김값이 올라간답니다. 이 쓸데없는 이야기, 이 주둥이, 어쨌든 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본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자, 중국 정부가 2022년부터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금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중국의 금 비축을 장기적인 국제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화폐 가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걸 또한 1대1로 사업에서 기축통화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포지션이 맞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근본 이제 없는 너희의 근본도 없는 달러, 과연 우리의 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실제 금의 신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안화를 따라올 수 있겠어? 라는 이러한 포지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타이완이 단순히 반도체 전쟁뿐 아니라 기축통화 화폐 싸움에도 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참 불행한 나라이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쓰나미를 직격타로 맞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인지 참 애매하고, 타이완의 이 정치력과 지도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은 이미 과거부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함께 타이완을 지원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에 어찌되었던 우리는 무조건 빡세게 지킨다 라는 의미로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을 침공하게 된다면 지금 러시아처럼 먼저 중국에 대한 자금 동결을 일단 추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의 이런 전쟁 양상의 흐름을 보고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달러 같은 쓰레기에 의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금으로 모든 걸 해결해 보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자금 동결에 나서봐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우방국들이 금을 통해서 무기를 조달해 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을 모으고 있는 양상만 보더라도 중국이 정말 타이완을 공격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는 잔뜩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중국 국가의 기강, 즉 경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가장 큰 완충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도 현재 중국이 자급자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결국은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라는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핵심적인 준비는 바로 타이완 침공에 있다. 그리고 중국은 타이완 침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 또한 이것을 중국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은 자존심 이상, 즉 서로가 먹고 살아야 될 핵심적인 대치 위치에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3차 대전의 양상으로 커질 수 있다. 그 흐름을 우리는 잔뜩 긴장하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금이 강대국의 쏠림 현상으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결국 금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부족해지게 되고 대신 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 시장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금값이 너무 올랐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야, 근데 생각해봐. 은값이 똥값 됐잖아. 물론 그렇습니다. 금이 계속 사람들이 금만 쳐다보게 되면 은값이 지금처럼 찬밥 실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기축통화의 패권전이 계속 장기화될 거고, 또한 대만 전쟁이 일어나네 마네 하면서 중국이 그걸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불안감이 조성되게 된다. 그러니까 금과 달러의 싸움으로 경기 양상이 계속 변질이 돼 간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은의 가치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은도 자동적으로 이 패권 전쟁의 싸움에 참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JP모건이 또 은을 엄청나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사모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새끼들은 정보는 귀신입니다.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이 중국이 금을 사모으고 달러를 못 믿겠다니까 은을 사들이고 있었던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중국이 미국하고 기축화폐 싸움을 할 것이고 결국 금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 것이고, 야, 그러면 은을 사둬야 되겠다. 이미 2년 전부터 JP모건 새끼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현재 은값이 평가절하되어 있다. 하지만 JP모건이 은을 갖고 어떻게 조작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은값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위험할 수도 있고, 투자라는 것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한다 해도 엿장수와 가이즈를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엿장수의 가이즈를 예측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도 너무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구리주가 또 가격이 또 상당히 낙관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리가 올라가는데 은값도 덩달아 올라가겠죠. 우리가 메달에서 보더라도 금, 은, 동인데 돈값만 올라가겠습니까? 은값도 올라가겠죠. 물론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쯤에서 잡설은 집어치우고 제가 잠깐 졸려서 헛소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금, 은, 그리고 중국이 금을 매입하고 있는 현상, 이것의 핵심적인 논리는 바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확률이 높다. 이 경고는 우리가 반드시 자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미국의 재정 적대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를 통제하지 않게 된다면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기가 봉착되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상을 현재 우리가 금과 은의 흐름만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구리값이 현재 급등하고 있는 상황, 이걸 보고 세계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구리가 현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특정 사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기차 같은 이런 신사업 때문에
현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세계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 투기 세력까지 현재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품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구리에 투자하시다가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도 올라가면 은도 올라간다. 왜냐? 당연히 전자, 태양광 사업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은도 새로운 미래대안적인 자원이다. 뭐 금만큼은 아니겠지만 은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은 금, 은, 동은 트리오다. 같은 형제이자 트리오, 아이돌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은의 상승세를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미국의 연준 그러니까 패드죠. 패드도 이 은의 흐름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지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도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을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금값은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아서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쳐다만 봐야 되고 반면 은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은이 입맛이 다셔진다. 구리도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은이 가격이 떨어질 리도 만무하고 은도 같이 어깨동무 구리와 어깨동무하면서 가격이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인터넷을 좀 찾아봤죠. 커뮤니티, 유튜브 등등 보니까 뭐 경제가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경제 위기 온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 그래서 시계 하루에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는다. 이 방송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 금은 못 사겠고 야 은이라도 안전자산으로 은이라도 사두자라는 그러한 현재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자, 오늘 방송 너무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뭐 깊게 볼 것도 없습니다. 금과 은의 단순한 현상의 흐름만 보더라도 중국과 미국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한 그들이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지 또한 기축통화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무조건 100% 맞다. 저의 내피셜이 무조건 맞는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인 시야에 눈을 뜨셔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게 낫다라는 이러한 소심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